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작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복합 지문이 살짝 좀 까다롭지 않았는가 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 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 나, 다 세 개가 엮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평가원치고는 좀 치사하게 함정을 판 그런 선택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하면 되겠지. 자, 일단 작년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화법과 작문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너무 쉬웠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좀 화작이 좀 쉽게 나왔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화작보다도 살짝 난이도가 있다. 화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 왜 화작해? 엄매가 싫어서. 문법 같은 거 나 너무 싫으니까. 그지? 넌 왜 화작하니? 공부를 못해서? 못했어가지고 화작하라. 그러니까 엄매는 왠지 좀 잘하는 애들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는? 엄매 해봤는데 엄매 해보긴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 왔을 때 엄매였는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엄매 쪽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도망왔다. 화작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거지. 문법 파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엄매가 싫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과목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화작은 굳이 공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과목이라서 솔직히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대신 화작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은 엄매하고 표점 차이가 좀 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 화작은 깔끔하게 다 맞아줘야 되는데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뭐 틀리면은 꼭 애들이 그럽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개를 틀려. 실수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려. 역시 실수입니다. 막 계속 실수라고 하는 거야.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준비가 안 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선택지에 낚였는데요. 그것도 본인 실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작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라는 거. 그냥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읽고 풀면 되지 뭐. 이러면은 꼭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발표 지문 나왔고 그 다음 융합 지문이 토의, 대화, 작문까지 가, 나, 다 이렇게 나왔잖아. 작년 수능은 그냥 작문, 대화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설문 하나가 출제가 됐고 작문 단독 지문. 특이사항은 작년 수능은 시각자료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 대신 좀 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함정 선택지 좀 치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한 함정. 그런 게 한 문제 있었다라는 거. 자, 바로 보겠습니다. 35번에서 37번 발표 질문. 자, 화작은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지.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 지문이구나. 그러면은 발표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로 날아가서 문제 분석을 하는 거죠. 35번을 보면 발표 전략.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왔구나. 36번. 자료 활용 문제 나왔구나. 그러면 자료가 하나, 둘, 셋, 세 개인가 봐. 이건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자료 하나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마다 잘라서 풀면 되겠어. 계획을 세워야죠. 안 그러면 다 읽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 다음 자료 문제는 뭘 묻는 거야? 그 자료를 활용한 이유, 그 자료 활용의 효과, 이런 문제야. 이런 게 딱딱딱 캐치가 돼야 돼요. 37번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A. 빵꾸 뚫려 있나 봐. 발표의 흐름, 문맥 확인하는 문제구나.
그 질문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 문맥 활용하는 문제구나. 그런 다음에 그 해당 문단 끝나고 바로 풀어야지 이거는. 화작 선택자들은 언매 선택자에 비해서 시간 싸움에서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죠. 다 읽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비문학에게 쉬운 비문학 버전의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까에 학습 포인트를 좀 남은 시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느냐? 또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걸 안 하면 돼. 읽으면서 풀 문제들을 가볍게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지문을 읽을 때도 뭐 이걸 다 읽어주진 않을 건데 지문을 읽을 때 포인트 자체가 비문학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 포인트가 지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기억과 이해죠. 근데 화법은 비문학처럼 막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막 다 머릿속에 넣고 이게 아니에요. 화법은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읽는 거야.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불났나 봐요 지금. 불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해도 될까요? 불이 꺼졌나 봐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읽는 거를 시범 삼아 조금만 보여줄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자 봐봐. 안녕하세요. 발표 지문은 처음에 인사하고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포인트는 곰팡이의 생육 환경. 이게 아니에요. 비문학이라면 그게 포인트겠지. 이게 화법 지문이다 보니까 지난 수업 시간에 기억나나요? 이런 게 포인트라고. 즉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했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중의 반응을 듣고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포인트야. 네, 기억하는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화제 제시. 이런 게 포인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야. 봐봐.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질문을 통한 청중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료가 제시되면 이 자료를 제시한 이유, 그 다음 이 자료의 효과 중심으로 읽어내는 거고, 기억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끝나면 바로 문제 36번을 풀어내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이 지문 안 풀어주나요? 너무 쉬워 문제가. 그 다음 지문은 다 읽으면서 해줄게요. 자, 35번 한번 봐봐. 발표 전략, 말하기 방식. 답은 2번이죠. 순서를 제시한 적이 없어요. 답은 2번. 36번. 발표 하나하나 잘라서 풀었으면 되는데 각각의 자료가 기억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어디에 해당하느냐, 플러스 그 자료의 효과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예요.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 37번은 문맥을 봐봐. 질문을 듣고 그러면 그 답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답변을 보면은 어떤 질문 했는지 알 수 있지. 답은 3번이죠. 우리 우주도 다 맞았다. 아니, 우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다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사실상 틀릴 문제가 없어요. 38에서 42번 여기엔 틀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틀리게 생겼다 하는 문제가 치사하게 함정을 판 38번,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게 구성을 한 40번, 그 다음에 좀 의미 있는 함정이 있는 41번 정도. 그 중에서 실수 하나는 나올 수 있지 않았는가 정도. 그렇지. 실수 하나 나왔지. 그런 식이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자, 화작 융합 지문은 어떻게 읽는 거다.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가, 나 융합 지문. 이런 경우에는 가를 좀 세밀하게 읽어준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 다는 좀 빠른 속도로 읽어준다.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한다. 왜? 어차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된다. 가를 좀 세밀하게 읽어주고 중요한 건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버리고, 그러면은 문제 5개 중에 한 2-3문제는 날라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나 다를 풀면서 읽으면서 나머지 문제만 해결한다. 단계적 풀이가 중요한 거였죠. 그냥 빠르게 풀고 싶은 욕심에 우다다다다닥 막 가, 나, 다까지 한 바퀴 막 읽고, 자 이제 문제 풀어야지. 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 보고 이렇게 되잖아. 거기서 오는 시간 낭비를 줄여야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선생님이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잘 봐. 푸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저런 식으로 해야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구나. 그걸 깨우치면 됩니다. 가는 방송대담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다는 그러니까 가와 나는 화법입니다. 다는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 이건 장문이에요. 물음에 답하시오. 좋다고 가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 분석 먼저야. 그러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을 짜야지. 알겠죠? 자, 문제로 가봐. 자, 38번. A에서 C에 대한 설명. 이건 읽으면서 푸는 문제구나.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다. 그럼 위치 확인을 쓱 해. A 읽고 한번 풀고, B 읽고 한번 풀고, C 읽고 한번 풀면 가가 끝나기 전에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읽으면서 해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읽으면서 푸는 문제가 있고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읽기 전에 푸는 문제는요, 죽여버릴 거예요. 읽기도 전에 풀고 답을 내? 미친 거죠. 자, 39번. 다음은 가의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며 쓴 메모이다. ABCD와 관련하여 계획한 내용, 계획하기 문제. 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 계획하기는 일치 문제다. 가에 대한 일치 문제다. 가 읽고 푸는 문제지 뭐. 됐죠? 자, 40번.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사. 그러면 결국은 다를 읽고 푸는 건데, 가, 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약간 복잡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40번 별표 치고. 가, 나의 담화, 화법의 내용이 다 장문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가. 알겠지? 자, 41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하시오. 그러면 다의 기억에서 디귿 위치 한번 확인하고,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다. 다를 읽으면서 여기에 적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42번. 다음은 다의 산문단이다. 다의 산문단. 산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 고쳐쓰기 문제죠. 어떻게 푸는 문제야? 이것과 이 보기 박스와 다의 산문단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지. 잘 봐. 이걸 틀려? 다의 산문단의 초고, 처음 쓴 원고가 이거야. 그리고 나서 다의 산문단으로 고친 거야. 그러면 얘랑 산문단을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선택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다를 다 읽고 푸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문제 분석 다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자. 자, 가부터.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잘 봐.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하고 진행자가. 방송대담이야. 특별기획 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작은 따옴표 화제를 드러내죠. 이건 기억해야 돼. 박물관에 바란다. 여기 중심화제구나. 중심화제는 글 끝날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박물관에 뭘 바라느냐.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2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2명이 나오는구나. 전문가 2명.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3명이죠. 진행자, 전문가 2. 왜 둘이겠냐? 그 둘의 의견이 어떻겠어? 다르겠지.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해야지. 그 둘의 의견의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알겠죠?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공간 구성부터.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라고 했지.
자, 전문가 1이 이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땡땡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야, 현황. 현황, 현재 상황.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따라서 땡땡 문화권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얘의 의견은 뭐냐면은 전시실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뭐 왕관 이런 거 보니까 뭐 신라 유적지 이런 건가 봐. 그러니까 알겠죠? 규모를 확대하자. 진행자가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하여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앵무새지, 앵무새. 앵무새 놀이를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안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와 관련해서 38번 봅시다. 선택지 1번 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냐? 치사한 함정에 쏙 들어간 거죠. 자, 잘 봐. 선생님이 공통과목 해설 강의 할 때도 뭐라 그랬어? 남은 시간에 성적 올리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 선택지 분석 연습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말을 떠올려봐. 선택지를 그냥 이미지화해서 슥 보고 제끼고 이런 친구들은 오래 망할 것이다 라고 했죠. 슥 보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끼고 망한다. 선택지를 구체화해야 돼.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며 끊어. 너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요약이지, 요약. 요약했어, 요약.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전문가 2니까 물어봤어. 답은 1번. 망했다. 어디가 틀렸니 지금?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 전문가 1이 질문을 했느냐 이거야. 봐봐. 전문가 1은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가 함정이었던 거야.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다? 선택지 구체화하여 분석적으로 보기. 슥 보고 제끼고 이러면 틀리게 돼 있어. 알겠나요? 자, 선택지 2번. 전문가 1의 답변 중에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끊어. 선택지 끊어 읽기. 화작에서 시간 단축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지금? 없죠. 제끼고 뒤에 볼 필요 없고 이렇게 시간 줄이는 거야. 됐지? 자, 올라가자 시문으로.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과 공연, 그 다음 시민 교류 등을 위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듭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 근데 전문가 1이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일부 동의하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돼, 화법은.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역접 접속사에 주목하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연이나 시민 교류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박물관이 이런 거죠.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됐지? 진행자가 보존 공간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가 뭔데요? 이건 뭐냐면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는구나. 이런 게 선택지에 잘 나오잖아. 알겠지? 전문가 1이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보존 공간이 부족해서 5년 만에 재증축한 네모네모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례 제시를 하는 거야. 다른 박물관의 사례, 이런 걸 잘 봐야 돼.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죠.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제 시민공간 뭐 이런 걸 만드냐 이거지. 그 전문가 E가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번 증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자신의 그 주장을 완전히 양보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진행자가 공간 구성에 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다음으로 이런 담화 표지를 잘 보세요. 아까 먼저 이 얘기했었고 이번엔 다음으로 화제 전환한 거야.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화제가 바뀌었다. 이번엔 운영상의 문제. 됐지? 아까는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이번엔 운영상의 사항. B와 관련해서 38번에 3번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끊어봐. B. 선생님 고맙다고 했는데요. 그게 종합한 거냐 의견을? 제끼고 뒤에 볼 필요 없고. 4번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감사를 표한 후 끊어. 고맙습니다. 이어서 논의할 사항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 답은 4번 이렇게 간 거지. 선택지 1번 조심하셨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한 문제는 끝났고 자 다시 질문으로.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하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전시실 규모의 확대, 두 번째는 유물 연구 이거죠. 이거 굳이 뭐 시험장에서 이런 거를 메모할 필요는 없지 지금 사실은. 그지? 뭐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전문가 1. 얘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전시실 확대. 그 다음에 유물 연구. 보존과 연구.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알겠지? 전문가 2가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에 주목하네. 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죠. 이게 무슨 말할지 알겠지? 아까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선거 출마할 건가 봐. 계속 시민 얘기만 해.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 얘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전문가 2는 난 구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메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화작에서 보통 메모를 하니? 전문가 2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 전문가 2는 시민 활용 공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자. 알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전문가님가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반영하자. 시민 의견 반영. 전문가 2의 주장이야. 그때 진행자가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 거야. 앞에서 전문가 2가 말한 거에 재진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됐지? C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38번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39번을 풀면 되죠. 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알겠죠? 좀 들어볼게요. 관리사무실에서 알려준대요. 아까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건 에러가 난 거래요. 감사하대요. 이런 게 화법이야.
지금 방송 나오는 걸 들었잖아 우리가. 아 또 화작한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네. 자 선택지 1번 보세요. A. 전시실 규모의 확대. 선택지 1번 봐봐.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 얘기를 했지. 맞다 제끼고. 이걸 나까지 읽고 보면 기억이 나냐 이거야. 지금 해야지. 그 다음 B. 포인트만 봐. 유물 연구 이거죠.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언급하며 끊어. 그 유물 연구 강화하자. 맞잖아. 제끼고. 자 C. 유물 보존 공간의 확보. 선택지 3번. 박물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 아까 나왔지. 네모네모 박물관. 맞다. 제끼고. 그 다음 D. 시민 의견. 전문가 2. 박물관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언급하며 끊어. 정의 얘기를 했지. 맞다. 제끼고. 2. 복합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 선택지 5번.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끊어. 여기까진 맞아. 전문가 2가 이 말 했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 어떤 공간은 어떤 효과, 어떤 공간은 어떤 효과. 그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 가를 읽고 나서 읽으면서 한 문제 풀고 읽고 나서 한 문제 풀고 벌써 두 문제가 끝났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쓱 있나 보면은 없어. 나머지는 나도 아니고 다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거야 지금.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문제 분석 결과 나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안 읽으면 안 되나요? 그럼 뭐하러 줬겠냐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미쳤나? 이걸 왜 줬겠어? 40번과 관련이 있잖아. 오케이? 얘도 분명히 역할이 있으니까 줬을 거라고. 길진 않지만. 자 한번 해보자. 학생회장이 박물관에 바란다 위에 나온 방송 대담 이걸 보고 우리도 박물관에 건의하기로 했잖아. 무엇을 건의할지 얘기해보자. 무엇을 건의할지. 이게 이 대화의 화제야. 무엇을 박물관에 건의할까? 전문가가 이 전문가가 몇 명 나왔지 지금? 2명 나왔지. 그 중에 누가 이 말했는지를 잘 봐야 돼. 우리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으니 누가 이런 말했니? 전문가 1, 전문가 1. 알겠죠?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겠어. 이 미친놈입니다.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어버리자. 다 허물어야겠네? 허물고 이렇게 왕릉 모양 동그랗게 이렇게 도라이입니다. 응? 야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얘가 좀 이성적인 그게 되냐 임마 이런 얘기지. 그럼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는 거 어때? 진로 체험 강좌 운영해달라고 하자. 뭐 이건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학생이가 그래. 역사 관련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지? 좋아. 그때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유물 보존과 연구 메모한 거 봐봐.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전문가 1. 이것도 전문가 1이야. 이와 관련한 강좌는 유물 보존 연구 관련 강좌는 진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거야. 말을 했네. 또 다른 건의사항 있니? 학생 1위.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 친구들의 불만 많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그런 공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학생이가 맞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도 그랬잖아. 이 전문가는 누구야? 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내와 그냥 우당탕탕 읽어내는 문제 40번을 풀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위에 거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 바탕으로 글 한번 써볼게. 그 쓴 글이 다라 이거야지. 알겠나요? 그럼 나를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있나 쓱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까지 가야 되는 거야. 됐지? 다를 한번 볼게요. 다는 읽는 속도가 좀 어때야 된다고? 빨라야 됩니다. 어차피 가와 나에 나온 내용의 반복일 것이다. 알겠지? 박물관장님 안녕.
저는 세모세모 고등학교 김땡땡이야. 증축을 앞둔 박물관에 건의사항 있어. 다 존댓말로 하네요. 그럼 박물관 관장한테 반말하면 되냐? 아니야, 나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 경어체로 썼어. 이런 걸 잘 봐야 돼. 장문지문은 화법하고 살짝 방향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문학 독해랑 유사도가 높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문의 세부 짜질구레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도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글쓰기 전략 중심의 독해가 돼야 돼. 알아듣니? 무슨 말을 하는지? 글쓰기 전략은 뭔지? 여러분들 지금 장문의 문제 유형이 몇 가지지?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수능 보지 마. 그런 준비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어차피. 장문의 문제 유형 5개입니다. 글쓰기 계획. 그래서 아까 계획하기 문제가 있잖아.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그 자료야. 뒤에 보면 자료 수집 문제가 나와. 알겠죠?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전략과 관련해서. 그 다음 표현하기. 조건 활용 문제. 뒤에 나와 이제. 그 다음에 고쳐쓰기. 5단계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단계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알고 접근하는 거랑 아이씨 그냥 읽으면 풀리는데 뭐 이런 애는 시험장에서 천지 차이 날 것이다. 둘 다 맞는다 하더라도 시간 걸리는 거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날 거야. 알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세요. 유물 모형 체험. 위에서 한 얘기지 이거? 근데 이게 전문가 몇과 관련 있는 얘기였어? 2.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보는 교육활동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접접속사 뒤에 잘 보라고 그랬지?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안에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 불만이 많아요. 다 위에서 했던 얘기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좋을 거예요. 이런 게 나오겠지.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박물관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기대 효과. 이런 용어를 떠올리면서 읽는 애와 그냥 글씨만 줄줄 읽는 애는 달라. 문제 풀 때 달라. 알겠죠?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우려되는 점.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 가능해요. 그거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어요. 그 자원봉사 청소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서 한번 자를게요. 왜 잘랐게? 기억 니은이 나왔으니까 문제 한번 풀겠다 이겁니다. 문제 41번을 풀겠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보기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박스. 자, 건의문의 필자는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방금 나왔지, 기대 효과? 이때 건의가 필자 개인뿐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다수를 위한 것이다. 나 위해서 해달라는 거 아니다. 이거. 그 다음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자, 적용해야 돼. 지금 이 건의문에서 건의를 받는 독자가 누구게?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장. 이 독자가 박물관장. 즉 박물관에도 분명히 뭔가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한편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독자의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되는 점 방금 나왔잖아. 필자가 이를 예상하여 독자가 우려하는 점은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했잖아 방금 전에. 거나 우려하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되지? 방금 읽으면 여기다 넣어봐라 이거야. 자, 선택지 1번 기억. 체험 공간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어. 기억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를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 맞지? 그러니까 나에 해당한다. 선생님, 박물관장이 청소년이면 어떡하죠? 수능 보지 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하는 거죠. 다수를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 제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니은 관련해서 2번과 3번. 자, 니은이 뭐였어? 우려되는 점? 있을 수 있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이거 여기에 해당한다. 봐. 우려하는 점은 해결 가능하다. 이 니은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봐봐. 선택지 2번. 체험 중, 이거 말 잘 봐. 이미지로 보면 맞아 보인다고 그랬지.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청소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끊어. 이미 틀렸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 나의 내용은 뭐냐면 니은은 안전사고 우려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지.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 이게 청소년을 위한 거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지금. 제끼고.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해. 여기. 밑줄 가나다가 아닌 여기에 해당해. 여기. 알겠죠? 자, 다음 3번. 이 함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주 좀 작은 함정. 니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할 때 보면 봐봐. 이게 4번 옆에 살짝 체크돼 있지. 아, 애들이 여기 낚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야. 아까 함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문제에도 보면 여기 1번에 살짝 체크가 돼 있지. 아, 낚였을 수 있겠다. 이런 거거든. 자, 선택지 3번 보면 니은.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그거 나왔지. 자원봉사 기회 제공 나왔지. 이 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어. 비교? 자, 이거 봐봐. 일단 봐봐. 니은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야. 그리고 비교를 했느냐. 니은을 보면 우려하실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 참여로 해결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고 그랬지.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얘보다 어떻다라고 하질 않았어. 그래서 안 돼. 오케이? 디귿까지 가야 되네. 자, 다시 질문으로. 둘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와 관련이 있냐면 4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체험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유물의 보존과 연구는 누가 한 말이었지 아까? 전문가 1.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자를까? 왜? 42번 풀려고. 자, 42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거랑 비교해봐. 잡아. 자, 보기 박스 볼게요.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끊어봐. 뭐가 다르냐면 잘 봐. 차이점을 잘 봐. 청소년 대상에 이게 지금 빠져있지. 그게 빠져있지? 자,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거랑 비교해. 우리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낍니다. 요 빨간색 부분. 결론이 뭐냐면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보기 박스, 일단 문제 분석을 잘했어야 돼. 아, 산문단과 보기 박스 비교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박스 읽고 여기 차이 나는 점에 밑줄을 저렇게 하나씩 치고 그 다음 선택지 보면 답이 그냥 보여.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아, 산문단과 비교하라고 했는데 사문단 읽고 풀었어? 잘한다. 죽여버릴 거예요. 산문단. 자,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이거. 보기 박스 봐. 계속.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진로 체험의 기회 부족하다고 했고,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이게 이제 좀 구체화가 된 거지.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긴 지역에 도움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됐지? 또한 음악회, 미술전, 문화행사도 열어주세요. 미친놈이네요. 박물관에서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 삭제했죠. 자, 빨간색 친 게 이제 선택지가 다 나올 겁니다. 선택지 1번.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여기에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죠. 선택지 2번 봐봐.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 여기 있네. 청소년 대상이다. 제끼고. 3번. 청소년이 지역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 여기 있네. 땡땡 문화의 중심지여서. 제끼고. 4번. 청소년 진로 체험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여기 있네.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운다. 요거. 제끼고. 5번.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삭제한다. 그 보기 박스 마지막 문장 삭제했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이런 문제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봐봐. 문단과 문단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다 싶으면 일단 봐. 뭐로 바꿨는지가 중요해. 이거는 박스를 이걸로 바꾼 거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문에 나온 마지막 문단을 보기와 같이 바꿨다. 이럴 수도 있어. 오케이? 달라진 점에다가 다 밑줄을 치고 선택지를 보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42번이 끝났다. 돌아가자. 건의를 수용할 경우 그러면 이제 또 기대 효과를 얘기하겠죠.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우려.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 잘 봐. 뭐뭐보다 더 클 것. 비교하고 있는 거지. 우려되는 점보다 효과가 더 클 거다. 증축될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겁니다. 땡큐. 이렇게 됐어요. 가자. 풀던 문제 41번. 지금 요 디귿은 거기는 다에 해당하는 거죠. 우려하는 점보다 기대 효과가 더 크다. 더 클 것. 직접 나왔잖아. 선택이 4번 봐봐.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 해결된다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어. 이미 틀렸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라고 했지 그 부담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끼고. 답은 5번.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어. 다 더 클 거다. 답은 5번이죠. 하고 보면 지금 남은 문제가 몇 번이냐? 40번 하나 끝. 이렇게 풀어야 시간 단축이 돼. 너네는 어떻게 해? 그냥 막 읽고 나서 3문단하고 비교해야 되는 42번 3문단 또 쳐다보고 이런 게 문제라고. 41번 아우씨 기억이 뭐였지? 네 이름 뭐였어? 이게 가나다 중에 어디에 해당해? 또 쳐다보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2번, 3번 걸려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화작은 선생님 말 명심해. 화작은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을 좀 줄여야 언매 애들하고 경쟁이 된다. 알겠나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15분. 15분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맞아도 의미가 없어. 다 맞았는데 화작 다 맞았어. 근데 50분 걸렸어. 끝. 알겠어요? 자, 그럼 40번 한번 풀어봅시다.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선택지 1번 봐봐.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끊어. 여기까지 일단 맞나 확인을 해봐야지. 그거는 나에서 확인을 해야죠. 학생회장의 발언 중에 전문가 1과 관련된 발언이 뭐 있었니? 유물 보존과 연구. 이게 박물관의 핵심이다. 요거. 자, 선생님 손 봐봐. 전문가 1이 한 말 중에 유물 연구, 유물 보존과 연구 이거잖아. 근데 이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 밝힌 의견이 유물 보존과 연구가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이건 다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가리는 나인데 가와 관련 있는 나. 그 다음 선택지 끊어읽기 한 뒷부분은 다. 다에 보면은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 자, 진로체험은 여기 있죠. 진로체험. 이거의 기대 효과는 뭐냐?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되면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언뜻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틀려. 선생님,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내용은 유물 보존과 연구인데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는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하면 유물이 보존되고 연구됩니까? 이상한데요? 이런 애들이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은 유물 보존과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거야. 이게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된다까지야. 그러니까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가 뭔데?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내 말 알아들었어? 유물의 보존 연구라고만 생각했으면 진로체험 강좌 운영하면 어떻게 유물이 보존되고 연구가 돼?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학생회장이 말한 건 여기까지.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가 바로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잖아. 답이 1번이라고. 알겠나요? 선택지 2번 봐봐.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끊어가. 학생회장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 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선택지를 제끼는 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뒤엔 볼 것도 없고. 3번,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끊어봐. 학생 1은 있었어요. 전문가 1의 의견과 관련 있는 발언이 뭐였게? 그렇지. 우리 지역은 땡땡 문화의 중심지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은 신라 문화의 중심지야. 경주라고 치면. 알겠죠? 밝힌 의견이,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은 문화의 중심지다. 이거야.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이라는 건의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게 틀렸죠. 박물관 전시 방식의 개선요. 봐봐. 다해서 전시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가 아니야. 일단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달라 이거고. 그리고 여기서 봐.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 지역이 땡땡 문화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즉 오히려 땡땡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진로체험 강좌 운영에 나와. 이거는 오케이? 제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끊어봐. 학생 1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앞대가리가 틀렸어. 제끼고. 나가 이런 역할을 한 거지 지금. 그럼 5번. 학생 2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끊어봐. 이건 있습니다. 전문가 2와 관련된 거 뭐였어? 시민 요거죠. 시민.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 확보. 이게 역사 관련 진로체험 강좌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으로 진로체험 강좌의 부재랑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이 결합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런가요? 이거 봐봐. 진로체험 강좌의 부재 요건데 여기에 무슨 시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나오나? 아니라고. 제끼면 답은 1번이 된다고. 이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요. 이 문제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많이 끌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선택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나에 나온 학생 1 플러스 위에 나온 전문가, 그게 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 시간을 좀 끌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끄는 방법도 다양해. 어떤 애들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느라 시간을 끌고, 어떤 애들은 얘가 전문가 2에 대한 언급을 했나? 딱 보고 제끼고.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자가. 그랬어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간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순 없어. 시간은 걸려. 대신 다른 간단한 문제들에서 시간을 단축했어야 돼. 수학도 어차피 4점짜리 풀려면 시간 안 걸리냐? 걸리잖아.
아, 수포자야? 아니 수학이 안 들어가. 아, 얘 재능이어서 수학을 안 해? 수학 안 해? 하지. 4점짜리는 막 계산 과정에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저런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지. 그러면 수학은 2점짜리 빨리 해결해가지고 3점짜리까지. 거기서 시간 갖고 한 다음에 4점짜리 열심히 푸는 거냐. 똑같은 거야. 알겠나요? 자, 그다음 43번부터 4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문 단독 지문. 선생님 화작 선택자들을 보면서 맛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예 11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구성 자체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 처음에 화법 단독 3문제짜리 하나, 그 다음 화작 융합 5문제짜리 하나, 그 다음 작문 단독 3문제짜리 하나. 이 구성 자체를 모르고 그냥 막 읽고 푸는 이상한 애들도 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 더 해야 돼? 넌 알고 있었어? 그렇게 구성되는 건? 저는 쌤한테 계속 배워서 알고 있었죠. 그러면 첫 지문에 주로 발표 지문이나 강연 지문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 그때 그 화작 수업 해준 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형적인 간신인데 뭐 어쨌든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하게 문제 풀 수 있죠. 알겠지? 자, 그러면 43, 45번 볼게. 봐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작문 단독은 일단 지문의 정체성 확인을 해야 돼.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학생의 생각이구나 이거. 그러니까 쓰기 전에 한 생각.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이건 초고. 그 다음 문제 분석으로 가는 거야. 43번 가의 기억에서 디귿을 나의 구체화. 그러면 나에 대한 일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면 되죠? 44번 나를 읽은 교직 편집부장의 조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하시오. 이게 표현하기 문제죠. 조건 활용 문제. 알겠지? 그 다음 45번 그동안 보니까 융합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뭐가 빠졌나 보니까 자료 문제가 없었어. 쌤 아까 있었는데요. 그건 화법에서의 자료 문제고 작문에서의 자료 문제 3점짜리로 잘 나오잖아 이거. 보기는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인데 자료 활용 방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가면 흐름을 보고 감소하고 있군. 그 다음 막대 그래프로 나오면 가장 큰 항목 이거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나 전문가 인터뷰가 나오면 그 말하고자 하는 요지 포인트만 땅땅 확인하고. 근데 이걸 다 읽고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기억-1, 2 보고 그에 대한 선택지, 니은 보고 그에 대한 선택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 푸는 거고. 이렇게 계획이 섰으면 그 다음 읽는 거예요. 근데 작문을 읽을 땐 뭐다? 글쓰기 전략을 잘 읽어내야 돼. 그런데 비문학에 유사하다고 그랬지? 화법에 비해서는 비문학과 가깝다. 어떤 점에서 내용상의 어떤 기억해야 될 요소, 핵심적인 내용 이런 걸 좀 기억하면서 가야 돼. 화법은 그것보다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고. 알겠나요? 자, 가볍게 문제만 보겠습니다. 43번 가의 기억, 니은, 디귿을 나의 구체화해 보시오. 일치 문제야. 답은 3번이죠. 인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됐지? 이런 게 뭐냐면 43번이 결국 글쓰기 전략 문제야. 개념 밝힌다, 개념 정의, 구분하여 제시한다, 분류 뭐 이런 거거든 지금. 오케이? 자, 44번 보기 박스 보면은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 지역 끊어. 첫 번째 조건이야. 식품 산업의 변화를 언급해야 돼. 그 다음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중심 내용과 불량식품 관련된 거지. 어떤 의의가 있는지. 두 번째는 그걸 아는 것에 의의가 밝혀져요. 의의가 뭐냐? 가치. 그걸 아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지 1번은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 지역. 어쩌고저쩌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생님 이게 변화 아닌가요? 맞아. 그럼 불량식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안 나와. 알겠죠? 선택지 2번도 아는 것의 가치가 안 나오고. 그 다음 선택지 3번은 변화가 안 나오고. 4번은 아는 것의 가치가 안 나오고.
5번을 보면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이게 식품 산업의 변화죠.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끊어봐. 식품 산업의 변화 나왔어. 그 다음에는 불량식품 그거 아는 것의 가치가 나와야 돼. 이 변화에 맞춰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끊어봐. 아는 거.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가치. 답은 5번. 이렇게 내린 거야. 됐어요? 그 다음 45번 자료 활용. 보통은 이제 3점이라고 써 있으면은 엮인 선택지를 잘 보라 그랬지? 단독 선택지 말고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이런 거 말고 4, 5번 같은 거. 기억-1과 디귿을 활용하여 막 이런 거. 4, 5번만 봐줄게. 기억-1과 디귿을 활용하여 끊어. 전담 관리원이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를 개선 시까지 관리하여 요게 이제 디귿이죠. 디귿. 그 다음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 추세인 점을 끊어봐. 요게 기억-1의 내용이지. 점점 감소하고 있죠. 표를 보니까 아 이게 제도의 효과구나. 3문단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 3문단에 그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맞다. 그게 3문단에 소속된 내용이냐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답이 5번인데 왜냐?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하여 끊어봐. 기억-2 적발 유형 이물 검출이 굉장히 많고 니은 뭐 저거 이물 검출된 내용 있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물 검출이 과대 광고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을 끊어봐. 일단 빈도가 높다는 건 기억-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훨씬 제일 높아.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그러면은 니은에 제도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야. 그런 거 안 나오지? 그리고 4문단에 보면은 4문단 잘 봐봐.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이거 나오지. 이 제도는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 소비자 불만은 업체에 대한 불만이야.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같이 풀어본 결과 화법과 작문은 난이도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 첫 번째, 치사한 함정. 이걸 치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진짜 똑똑한 거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애들 선택지 쓱 보고 제낀다. 쓱 보면 틀린다. 이걸 만들어버린 거야. 그 선택지 항상 선생님이 선택지는 끊어읽기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융합에서 가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아, 세 개를 엮어서 약간 복잡하게 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아까 40번 같은 문제에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가벼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단축해야 한다. 결론, 화작 선택자들은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15분 안에 다 풀면서 다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래야 언매 선택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15분 안에 풀고 다 맞는다. 이걸 목표로 남은 시간 공부하세요. 남은 시간 공부하세요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화작은 아이 그냥 나 이번에도 하나밖에 안 틀렸어. 이런 애들 시험장에 가면 망할 것이다.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 그냥 읽고 막 비벼보려고 하지 말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 화작도 공부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과목이야. 알겠죠? 자, 구평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의 의, 가치, 그게 뭐라고?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남은 시간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메꾸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모의고사의 의예요. 약점 파악이 좀 됐어?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보완하는 공부 잘 하면 수능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냥 약점을 확인하고 끝나면 안 돼. 아, 나는 기술 지문이 약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집중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시험장 가서 확인합니다. 역시 나는 기술 지문이 약해. 대학 가겠냐 이거? 알겠죠? 보완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선생님의 다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